여러분 혹시 땅이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이나 초봄에 오이 씨앗을 심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미쳤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오이는 따뜻한 날씨를 좋아하는 대표적인 작물이니까요. 찬바람이 부는 날씨에 오이를 심으면 당연히 얼어 죽거나 씨앗이 썩어버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그 상식이 완전히 틀렸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남들보다 훨씬 춥고 척박한 얼음장 같은 땅에 씨앗을 심었을 때 오이가 2배 더 빨리 자라고 수확량도 2배 이상 늘어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여러분의 텃밭 농사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아주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오이 재배 비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부분에 다다르면 여러분은 당장 내일이라도 점퍼를 입고 텃밭으로 달려나가고 싶어지실 겁니다. 남들이 따뜻한 봄날만 기다리며 손을 놓고 있을 때 여러분은 이미 싱싱하고 아삭한 오이를 바구니 한가득 수확할 준비를 끝내게 될 테니까요. 과연 추위 속에서 오이를 키워내는 마법 같은 비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본격적인 비법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왜 지금까지 오이를 따뜻할 때만 심어왔는지 그 배경을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농사 달력을 보면 오이는 서리가 완전히 내리지 않는 늦봄, 즉 5월 중순이나 되어야 밭에 내다 심는 것이 국룰이었습니다. 오이의 원산지가 인도의 따뜻한 열대지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물론이고 현대의 농업 전문가들조차 오이 씨앗은 땅의 온도가 섭씨 15도 이상으로 푹하게 올라갔을 때 파종해야 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온도가 낮으면 발화 자체가 안 되고 간신히 싹을 틔워도 냉해를 입어 성장이 멈춘다는 것이 과학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졌죠. 하지만 농업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식물의 생존 본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경이롭습니다. 최근 몇몇 앞서가는 농부들과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 식물의 위기 극복 본능을 역이용하는 파격적인 방법이 시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극한의 환경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면서 식물 스스로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와 미세 기후 조절이라는 과학적 원리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이제 그 낡은 농사 달력은 잠시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깨야 할 환상은 바로 따뜻함에 대한 맹신입니다. 여러분, 온실 속의 화초라는 말을 잘 아시죠? 너무 따뜻하고 완벽한 조건에서만 자란 식물은 작은 변화나 병충해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오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 따뜻해진 5월의 흙에 심은 오이는 뿌리를 깊게 내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흙 표면만 파고들어도 따뜻하고 영양분이 넘치니까요. 하지만 땅이 얼어있고 차가울 때 심어진 오이 씨앗은 완전히 다른 생존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이 녀석들은 본능적으로 지금 밖은 너무 춥고 위험해.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뿌리를 땅속 깊고 넓게 뻗어서 지열을 찾고 에너지를 비축해야 해. 라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노리는 첫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차가운 땅은 식물에게 강력한 위기감을 심어주어 지상부의 잎을 키우는 대신 지하부의 뿌리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흙 속에서 이미 일반 오이보다 2배에서 3배나 거대한 뿌리 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나중에 날씨가 따뜻해졌을 때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결국 초반의 시련이 나중에 폭발적인 성장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꽁꽁 언 땅에 그냥 씨앗을 번져 놓으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핵심 기술인 종자 단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냉수 처리 또는 저온 순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씨앗에게 곧 마주할 혹독한 환경을 미리 예방 접종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파종하기 약 일주일 전, 오이 씨앗을 냉장고 야채실에 보관해 두는 겁니다. 섭씨 2도에서 5도 사이의 차가운 온도에 노출된 씨앗은 휴면 상태에 깊이 빠지면서 동시에 저항력을 기르게 됩니다. 차가운 곳에 두었던 씨앗을 꺼내서 미지근한 물에 몇 시간 담가두면 씨앗은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깨어나면서 엄청난 활력을 발휘할 준비를 마칩니다. 마치 한겨울에 냉수 마찰을 하고 나온 사람처럼 세포가 단단해지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단련된 씨앗은 차가운 밭에 심어져도 쉽게 썩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차가운 온도를 견디며 서서히 발화 타이밍을 스스로 조절하는 똑똑함을 보여줍니다. 일반 씨앗이 추위에 놀라 그대로 썩어버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걷게 되는 것이죠. 작은 씨앗 하나에도 이런 놀라운 생존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제 본격적으로 얼어있는 밭을 준비할 차례입니다. 땅이 얼어있는데 어떻게 밭을 가냐고요? 맞습니다. 곡괭이질도 안 들어가는 땅을 무리해서 파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얼어있는 땅의 표면을 살짝 녹여서 씨앗이 들어갈 작은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유기물 퇴비입니다. 완숙된 퇴비가 아니라 한창 미생물 발효가 진행 중인 미숙 퇴비나 유기물을 활용하는 것이 비밀병기입니다. 파종할 자리에 낙엽이나 짚, 음식물 찌꺼기가 섞인 거름을 두툼하게 덮어줍니다. 그러면 이 유기물들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면서 자연적으로 열을 발생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천연 보일러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바깥 날씨가 영하로 떨어져도 이 유기물층 아래의 흙은 미생물의 활동 덕분에 섭씨 15도 이상의 따뜻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따뜻해진 국소 부위에만 씨앗을 파종하는 것입니다. 밭 전체를 녹일 필요 없이 씨앗이 자랄 딱 그 한 뼘 공간만 온천처럼 만들어주는 효율적인 방법이죠. 미생물이 뿜어내는 열과 이산화탄소는 오이 씨앗의 발화를 촉진하는 최고의 천연 영양제가 됩니다. 천연 보일러를 만들었다면 이제 그 열이 밖으로 달아나지 않게 꽉 잡아두어야 합니다. 열을 보존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검은색 비닐 멀칭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잡초 방지용으로만 멀칭을 사용하시지만 이 추운 시기에는 난방 텐트의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검은색 비닐은 한낮의 희미한 햇빛조차도 남김없이 흡수하여 땅속으로 전달합니다. 비닐 아래에 갇힌 미생물의 발효열과 태양열이 합쳐지면서 얼어붙은 밭 중간에 마치 찜질방 같은 후끈한 공간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리자면 비닐을 팽팽하게 덮기보다는 흙과 비닐 사이에 약간의 공기층이 생기도록 여유 있게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공기층이 이중창문처럼 훌륭한 단열재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어 기온이 뚝 떨어져도 이 공기층 덕분에 땅속의 온도는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단련된 오이 씨앗은 추위도 잊은 채 조용히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생명의 싹을 틔워 올릴 준비를 하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차가운 비닐밭이지만 그 안은 생명이 용솟음치는 인큐베이터가 되는 셈입니다. 씨앗을 심을 때 깊이 조절도 평소와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날씨가 따뜻할 때는 씨앗 두께의 2~3배 정도만 흙을 덮어주는 게 정석이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차가운 땅에서는 씨앗을 평소보다 조금 더 깊게 묻어야 합니다. 약 3cm에서 5cm 정도 깊이로 심어주세요. 왜 그럴까요? 표면의 흙은 밤낮의 기온차에 따라 쉽게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합니다. 이 변덕스러운 온도 변화에 얕게 심어진 씨앗은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은 곳은 미생물 보일러 덕분에 온도가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깊게 심어진 씨앗은 싹을 틔우기 위해 흙을 뚫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줄기가 더욱 굵고 단단해집니다. 이른바 웨이트 트레이닝을 흙 속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두꺼운 흙의 무게를 이겨내고 올라온 떡잎은 얕게 심어 쉽게 올라온 녀석들보다 두께부터가 다릅니다. 짙은 녹색을 띠며 마치 코팅을 한 것처럼 반질반질한 윤기가 흐르죠. 이 강인한 첫 잎사귀가 앞으로 열릴 수십 개의 오이를 먹여 살리는 가장 강력한 태양광 패널이 될 것입니다. 수분 관리 역시 봄철 농사와는 정반대로 접근해야 합니다. 추운 시기에 물을 많이 주는 것은 씨앗을 얼음물에 담가두는 것과 같은 자살 행위입니다. 차가운 땅에서 과도한 수분은 흙의 온도를 급격히 떨어뜨리고 씨앗을 썩게 만드는 주범이 됩니다. 따라서 파종 직후에만 미지근한 물을 살짝 적셔주는 정도로만 주고 그 이후로는 거의 물을 주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의아하시죠? 오이는 물을 엄청나게 먹는 작물인데 물을 주지 말라니요?
앞서 말씀드린 뿌리의 생존 본능을 기억해 보세요. 위에서 물이 내려오지 않으니 오이 싹은 물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뿌리를 아래로, 더 아래로 뻗어 내려갑니다. 땅속 깊은 곳에는 겨울 내내 머금고 있던 지하수가 풍부하게 존재하니까요. 스스로 물을 찾는 자생력을 길러주는 과정입니다. 표면의 흙이 바짝 말라 보인다고 해서 조급해하며 물뿌리개를 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멀칭 비닐 안쪽에는 흙에서 증발한 수분이 물방울로 맺혀 다시 떨어지는 훌륭한 자체 순환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싹이 트고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자연의 힘에 온전히 맡겨두는 것이 가장 좋은 수분 관리법입니다. 이제 싹이 흙을 뚫고 올라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여린 싹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얼어붙은 땅이 아니라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봄바람입니다. 싹이 올라오자마자 찬바람을 맞으면 성장이 멈추고 잎이 하얗게 타들어가는 냉해를 입게 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한 기발한 방법이 바로 개인용 미니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거창한 시설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투명한 페트병 하나면 충분합니다. 2리터짜리 생수 페트병의 바닥을 잘라내고 싹이 올라온 자리 위에 덮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페트병 밑쪽의 뚜껑은 열어두어 환기가 되도록 해야 안에서 쪄 죽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페트병 하나가 만들어내는 온실 효과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한낮에 태양열을 가둬 페트병 안의 온도를 바깥보다 무려 10도 이상 높게 유지해주고 끔찍한 찬바람을 완벽하게 차단해줍니다. 오이싹은 이 아늑한 투명 캡슐 안에서 바깥 세상이 아직 춥다는 것도 모른 채 무럭무럭 자라나게 됩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최첨단 온실 효과를 누리는 아주 스마트한 농법입니다. 이쯤에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춥고 척박한 시기에 일찍 심은 오이들이 오히려 병충해에 훨씬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늦봄에 따뜻할 때 오이를 심으면 그때는 이미 진딧물이나 응애 같은 해충들도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싹이 트자마자 벌레들의 맛있는 먹잇감이 되어버리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남들보다 한 달 이상 일찍 파종을 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오이싹이 한창 자라나는 시기에는 아직 날씨가 쌀쌀해서 해충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즉, 해충의 공격이 전혀 없는 청정구역에서 오이가 유년기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벌레들이 활동을 시작할 즈음이면 우리의 오이는 이미 줄기가 두꺼워지고 잎이 억세져서 벌레들이 섣불리 갉아먹기 힘든 강인한 청년기로 접어든 상태가 됩니다. 농약을 칠 필요도 없고 매일 아침 벌레를 잡느라 고생할 필요도 줄어듭니다. 시기적으로 해충의 라이프 사이클을 완전히 교란시켜 피하는 아주 교묘하고 멋진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이의 성장에 있어서 햇빛의 양도 온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일찍 심은 오이의 또 다른 엄청난 장점은 바로 일조량을 북차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늦봄이나 초여름이 되면 텃밭 주변의 나무들이 잎을 무성하게 피우고 주변에 심은 다른 작물들도 훌쩍 자라서 오이가 받아야 할 햇빛을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만물이 겨울잠에서 덜 깬 이른 봄 텃밭은 그야말로 햇빛의 고속도로나 다름없습니다. 장애물 하나 없이 쏟아지는 찬란한 봄 햇살을 오롯이 혼자서 다 받아먹는 것이죠. 식물에게 햇빛은 곧 밥입니다. 충분한 일조량은 오이 잎의 광합성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줄기를 마디마디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웃자람 현상 없이 짧고 굵직하게 뻗어 올라가는 이상적인 수영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초반에 축적해둔 막대한 광합성 에너지는 나중에 폭발적인 열매 맺기로 보답하게 됩니다. 남들이 그늘진 밭에서 비실비실 자라는 오이를 걱정할 때 여러분의 오이는 이미 튼실한 몸집을 자랑하며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페트병 안에서 오이가 어느 정도 자라 페트병 천장에 닿을 때쯤이면 이제 본격적으로 밖으로 꺼내어 세상과 마주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갑자기 페트병을 확 벗겨버리면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던 오이가 바깥의 서늘한 공기에 깜짝 놀라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른바 환경 충격이라는 것이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조심스럽고 점진적인 적응 훈련이 필요합니다. 며칠에 걸쳐 한낮에 가장 따뜻한 시간에만 페트병을 잠깐씩 벗겨두었다가 다시 덮어주는 과정을 반복하세요.
시간을 점차 늘려가며 오이잎이 바깥바람과 온도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치 아기가 처음 외출할 때 옷을 든든히 입히고 조금씩 산책 시간을 늘리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 세심한 적응 과정을 거친 오이는 드디어 진정한 노지 작물로서의 강력한 생명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 시기를 무사히 넘긴 오이는 이후에 웬만한 꽃샘 추위가 닥쳐도 끄떡없이 버텨내는 강인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정성이 들어간 만큼 작물은 정직하게 보답하는 법이니까요. 이제 페트병도 벗고 바깥 생활을 시작한 오이에게 첫 번째 식사, 즉 첫 웃걸음을 줄 시간입니다. 하지만 아직 땅의 기운이 차갑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료를 듬뿍 주면 오히려 뿌리가 화상을 입고 상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흡수가 빠르고 자극이 적은 액체 비료, 즉 액비를 사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천연 재료인 깻묵이나 EM 발효액을 묽게 희석해서 오이 뿌리 주변 흙에 살짝 뿌려주세요. 차가운 흙 속에서도 미생물들이 이 액비를 빠르게 분해하여 오이가 먹기 좋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이 시기의 첫 웃걸음에는 질소 성분보다는 뿌리 발달과 새 포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인산과 칼륨 성분이 조금 더 높은 것이 좋습니다. 강한 뼈대를 먼저 만들어 주어야 나중에 무거운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아도 줄기가 꺾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밥심으로 살고 작물은 걸음심으로 자란다는 말이 있죠. 적절한 타이밍에 과하지 않게 들어간 첫 웃걸음은 얼음장 땅을 뚫고 올라온 오이에게 최고의 보약이 되어 폭풍 성장의 스위치를 켜주게 될 것입니다. 오이가 덩굴을 뻗기 시작하면 반드시 해주어야 할 아주 중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초기 순치기, 즉 가지치기입니다. 일찍 파종해서 튼튼하게 자란 오이는 영양분이 넘쳐나서 여기저기 곁순을 정신없이 만들어냅니다. 이걸 그대로 내버려두면 잎만 무성해지고 정작 우리가 원하는 오이 열매는 부실해집니다. 아래쪽에서 5번째 마디까지 나오는 모든 곁순과 꽃은 과감하게 정말 눈 딱 감고 모두 뜯어내버리세요. 초보자분들은 아까워서 잘 못하시는데 여기서 머뭇거리면 농사를 망칩니다. 이 초기 순치기는 오이의 힘을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아주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아랫부분을 깔끔하게 비워주면 통풍이 잘 되어 곰팡이병도 막을 수 있고 굵고 튼튼한 메인 줄기가 하늘을 향해 힘차게 솟구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일찍 심은 오이일수록 이 메인 줄기의 힘이 엄청납니다. 5마디 이후부터 달리기 시작하는 열매들은 아래쪽을 포기한 만큼 크고 튼실한 대물 오이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 곧 얻는 것이라는 자연의 진리를 텃밭에서 배우는 순간입니다.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아마도 예기치 않은 늦봄 서리가 내릴 때일 것입니다. 일기예보에서 갑자기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다고 하면 텃밭 농부들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죠. 하지만 우리의 오이는 이미 추위를 견디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 얇은 부직포나 흰색 비닐을 밤사이에만 살짝 덮어주는 응급처치를 해두면 완벽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한파를 한두 번 더 겪고 나면 오이는 신기하게도 더욱 달고 아삭한 맛을 품게 됩니다. 식물이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체내의 당분을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겨울에 노지에서 자란 시금치가 달달한 것과 같은 원리죠. 남들은 따뜻할 때 심어서 밍밍한 오이를 수확할 때 여러분은 얼음장 땅과 늦서리를 이겨내고 깊은 단맛과 쩍쩍 갈라지는 아삭함을 자랑하는 명품 오이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만들어낸 최고의 풍미, 이것이 바로 추위 속에 오이를 심는 숨겨진 진짜 매력입니다. 일찍 심은 오이가 겪는 또 하나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수분, 즉 꽃가루바지 문제입니다. 아직 주변에 꽃이 많이 피지 않아서 벌이나 나비 같은 곤충들이 밭으로 날아오지 않는 시기일 수 있거든요. 곤충이 없으면 암꽃과 수꽃이 만나지 못해 열매가 열리지 않거나 모양이 삐뚤어지는 기형 오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직접 벌의 역할을 대신해주면 됩니다. 날씨가 맑은 오전에 수꽃을 하나 따서 꽃잎을 뒤로 젖히고 그 안에 있는 수술을 암꽃의 머리에 살짝 붙이라듯이 문질러 주세요. 인공수분이라고 부르는 이 작업은 아주 은근한 재미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짝을 맺어준 꽃에서 어린 오이가 쑥쑥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것은 텃밭 가꾸기의 엄청난 보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품종 개량이 잘 되어 있어서 곤충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열매를 맺는 단위결과성 오이 씨앗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 이런 품종을 선택하시는 것도 아주 스마트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수분만 잘 이루어지면 폭발적인 수확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드디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막 오이 모종을 사러 종묘상에 기웃거릴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밭에 나가보시면 정말 짜릿한 쾌감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의 밭에는 이미 어른 키만큼 자란 오이 덩굴이 튼튼한 지주대를 타고 오르고 있고 그 사이사이로 먹음직스러운 짙은 녹색의 오이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을 테니까요. 이게 바로 남들보다 2배 일찍 수확하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수확 시기가 앞당겨지면 장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장마가 오기 전에 이미 엄청난 양을 수확할 수 있어서 비 때문에 오이가 무르고 병드는 장마철 피해를 완벽하게 피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첫 수확이 빠르면 전체적인 수확 기간 자체가 한 달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최종 수확량은 남들보다 2배, 3배 이상 많아지게 됩니다. 매일 아침 밭에 나갈 때마다 한 바구니씩 쏟아지는 오이 때문에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도 남아돌아 오이지를 담그느라 바쁜 행복한 비명을 지르게 되실 겁니다. 특별한 농법을 시도하실 때 반드시 피해야 할 흔한 실수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너무 깊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흙을 덮으라고 했더니 아예 오이 씨앗을 생매장 수준으로 10cm 아래에 묻어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미생물이 열을 내도 싹이 땅 위로 올라오다가 에너지를 다 쓰고 질식해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5cm의 깊이를 꼭 지켜주세요. 두 번째 실수는 아까도 강조했던 물주기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매일 가서 흙에 물을 주면 천연 보일러가 꺼져버리고 차가운 진흙탕이 됩니다. 식물을 믿고 인내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페트병 온실의 뚜껑을 닫아버리는 실수입니다. 낮에는 페트병 안의 온도가 섭씨 40도를 훌쩍 넘길 수도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 숨통을 틔워주지 않으면 싹이 그대로 삶아져 버립니다. 이 세 가지 실수만 주의하신다면 얼음장 땅에서의 오이 재배는 절반 이상 성공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원리만 정확히 이해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니까요. 수확한 오이의 맛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 일반적인 늦봄, 여름에 자란 오이와 이 혹독한 환경을 견디며 자란 초기 오이는 조직의 친밀도 자체가 다릅니다. 칼로 자를 때부터 탁 하고 튕겨나가는 듯한 경쾌한 소리가 납니다. 수분만 잔뜩 머금어 물컹한 오이와는 차원이 다르죠. 씹을수록 달큰한 채즙이 입안을 가득 채우고 껍질은 질기지 않으면서도 톡 터지는 식감을 자랑합니다. 이 오이로 냉국을 만들거나 무침을 해보세요. 가족들이 이번 오이는 대체 어디서 산 거야? 너무 맛있다. 라며 감탄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내가 직접 꽁꽁 언 땅을 녹여가며 길러낸 기적의 오이라는 것을 말해주면 아마 다들 믿지 못하겠죠? 식탁 위의 즐거움까지 2배, 3배로 만들어주는 이 놀라운 결과물은 농사의 고정관념을 깨고 용기 있게 도전한 여러분에게 자연이 내어주는 아주 특별한 전리품입니다. 맛의 차이를 경험하고 나면 다시는 평범한 방식으로는 오이를 기르고 싶지 않아지실 겁니다. 이 한란지 파종법은 비단 텃밭뿐만 아니라 아파트 베란다나 옥상 텃밭에서도 충분히 응용할 수 있습니다. 베란다에 있는 크고 깊은 화분에 흙을 채우고 동일하게 유기물과 멀칭을 활용해 보세요. 베란다는 바깥보다 기본적으로 온도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바깥은 쌩쌩 찬바람이 불지만 햇살이 잘 드는 베란다 구석에서 여러분만의 작은 오이 농장이 시작되는 것이죠. 화분 하나에 페트병 하나씩 덮어두면 인테리어 효과로도 훌륭하고 아이들에게는 생명의 신비를 보여주는 최고의 자연 학습장이 됩니다. 화분 속 흙의 온도를 올리는 방법, 그리고 수분을 통제하는 원리만 똑같이 적용하신다면 좁은 공간에서도 시중에서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최고급 유기농 아사고이를 가장 먼저 맛보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사신다고 해서 이 기적의 농법을 포기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환경에 맞게 원리를 응용하는 스마트한 도시 농부가 되어보세요. 결론적으로 얼음장 같은 밭에 오이를 심는다는 것은 무모한 도박이 아니라
식물의 생리적 특성과 자연의 에너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고차원적인 농법입니다. 차가운 흙은 뿌리를 강하게 만들고 미생물이 뿜어내는 열은 생명의 싹을 틔우며 투명한 페트병은 따뜻한 요람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그저 자연이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무대를 세팅해주고 약간의 도움만 주면 됩니다. 춥다고 방 안에만 웅크려 있지 마시고 지금 당장 텃밭의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남들보다 한 걸음 먼저 움직이는 부지런함과 약간의 과학적 지식이 결합될 때 여러분의 텃밭은 동네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는 풍성한 에덴 동산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설령 싹이 조금 늦게 튼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얻는 흙과 식물에 대한 깊은 이해는 여러분을 진정한 농사고수로 만들어줄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도전을 시작하는 순간 이미 밭의 기적은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밭으로 나가 이 놀라운 실험을 시작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퇴비 난방, 비닐 멀칭, 깊은 파종, 그리고 페트병 미니 온실까지 이 네 가지 핵심 기술을 꼭 기억하세요. 남들이 고개를 저을 때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고 씨앗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씨앗 하나가 차가운 흙을 뚫고 솟아올라 거대한 덩굴을 이루고 끝없이 오일을 쏟아내는 마법 같은 과정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사는 자연과 하는 끊임없는 대화이자 멋진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고정관념을 깨는 순간 텃밭은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텃밭에서 올봄, 아니 아직 채가 시지 않은 이 겨울의 끝자락에서 가장 먼저 싱그러운 녹색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결과는 결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따뜻해야만 오이를 심을 수 있다는 오랜 농사의 상식을 완전히 깨부수고 오히려 차가운 얼음장 땅을 이용하여 남들보다 2배 일찍, 2배 많이, 그리고 훨씬 튼튼하고 맛있는 오이를 수확하는 경이로운 비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미생물 보일러부터 페트병 온실까지 자연의 원리를 역이용한 이 스마트한 방법들이 여러분의 텃밭에 엄청난 혁명을 가져다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초반의 시련이 얼마나 강인한 생명력을 만들어내는지 그 요술 같은 반전을 올봄 여러분의 밭에서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알찬 텃밭 꿀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냉수 파종법을 텃밭에 바로 적용해 보실 건가요? 아니면 베란다 화분에서 먼저 테스트해 보실 건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른 텃밭 동지들과 함께 재미있는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